불륜의 90%는 운동이나 자기계발 같은 가장 건강하고 평범한 습관 뒤에 숨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밤마다 집을 나서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낯선 향기를 풍기며 웃고 있다면 당신은 그 신호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9월의 어느 목요일 밤, 거실의 커다란 통창 너머로 단지 내 가로등이 하나둘씩 주황빛 눈을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울 정도로 정적했고 텔레비전 속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만이 공기청정기의 기계음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진호는 읽고 있던 책에 책장을 넘기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아내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도 운동 좀 다녀올게. 요즘 진짜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어.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몸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 색상의 레깅스, 그리고 그 위로 얇은 기능성 바람막이를 걸친 모습은 영락없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니테일로 높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은 그녀의 매끄러운 목선을 드러냈고, 화장을 지운 듯한 민 얼굴은 오히려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진호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와 비교해도 전혀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더 성숙한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아내였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꽤 늦게 들어왔잖아. 좀 쉬지 그래. 오늘 미세먼지도 나쁘다는데. 진호의 다정한 걱정에도 수지는 현관 거울 앞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경쾌하게 답했습니다. 아유,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야. 거울 볼 때마다 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금방 올게. 1시간 정도만 걷고 올 거야.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마치 들뜬 아이 같은 목소리. 진호는 그 생경한 활력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지만 그저 건강을 챙기려는 아내의 의욕이려니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닫히고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잠겼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찰나, 수진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남은 향기가 진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땀 흘리러 가는 사람이 뿌리기엔 지나치게 화사하고 무거운 장미향 섞인 머스크 향수였습니다. 평소 수지는 향수 냄새에 예민해 비누 향이 나는 로션만 바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운동하러 가면서 왜 저렇게 진한 향수를 뿌린 걸까요? 진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아내는 밤 9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운동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하는 줄 알았으나 아내는 답답한 실내보다는 찬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게 좋다며 굳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루틴을 존중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겨우 10분쯤 지났을 때 진호는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휴대용 배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배터리가 거의 없다고 투덜대던 수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려가서 전해주고 올까? 아직 단지 산책로에 있을 텐데. 진호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약간의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 바퀴를 다 돌아도 분수대 옆 벤치에도,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숲길 코스에도 레깅스 차림의 수지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진호의 발걸음 위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같은 동 이웃의 블랙박스에 이미 그녀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며 남긴 장미향 섞인 머스크 향기가 거실에 묘한 잔상을 남기고 있을 때 같은 아파트 백이동에 사는 민석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45세의 평범한 자영업자인 민석은 평소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세단을 닦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은 자신의 차 팬더 부분에 길게 그어진 날카로운 긁힘 자국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놈이야? 남의 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 곧장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한 민석은 사고 시간대를 추적하기 위해 며칠 분량의 녹화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가던 중 민석의 손가락이 어느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사고 장면을 찾으려 눈을 부라리던 그의 시선에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기묘한 광경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배경은 지하 3층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외지고 조명이 어두워 입주민들이 기피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은 CCTV조차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석은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 9시 15분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타이트한 네이비 레깅스에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 민석은 숨을 죽이고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동사는 진호 씨 부인 아닌가?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싹싹하게 인사하던 수진을 그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민석이 알던 우아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구석 기둥 뒤에 주차된 검은색 외제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은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소리 없이 열렸고 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뒷좌석으로 몸을 던지듯 밀어 넣었습니다. 민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운동하러 나간다던 여자가 왜 이 어두컴컴한 지하 3층 구석에서 시동도 걸지 않은 남의 차에 올라타는 것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이전 날짜의 영상들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심지어 일주일 전에도 그녀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차에 올랐습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도록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장면은 그 이후였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는 엔진의 진동 대신 안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움직임에 따라 위아래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겪어온 민석에게 그 흔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진호 씨 부인이? 아니, 저 양반 사람 참 좋아 보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민석은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를 들이켰지만 입안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영상 속 수지는 한참 뒤 차에서 내려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인 진호에게는 땀 흘려 운동하고 왔노라. 천연덕스럽게 미소 지을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민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석이라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가정사라며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완벽한 가식이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민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리듬감 있게 흔들리던 검은색 차량의 잔상이 망막에 박힌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차량의 번호판이 진흙과 흙탕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보며 민석은 소름 끼치는 계획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철저한 기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진호와 마주쳤을 때 민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진호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민석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석 씨, 출근하세요. 오늘도 날이 덥네요. 진호의 무구한 친절함이 민석의 양심바닥을 찔렀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열심히 살고 있다니 민석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하나? 아니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매장에서 씨름하면서도 민석의 머릿속은 온통 지하 3층의 그 검은 차뿐이었습니다. 진호와는 가끔 술 한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에 진호가 얼마나 아내를 아끼고 그녀를 위해 헌신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 같은 이웃이 바보처럼 속고 있다는 사실을 지치게 지켜보는 것 자체가 민석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독보다 치명적이라지만 거짓은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말이 있죠. 민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민석은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진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을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진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진호 씨, 잠깐 시간 좀 되세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의 구석진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석은 미리 준비해 온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꿀꺽 삼키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진호 씨, 제가 어제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뭘 좀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도저히 제 양심상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게 돼서. 진호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석의 심각한 태도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어두운 지하 3층의 수진의 모습이 나타나자 진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동결되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진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검은 차에 올라타고 이내 차체가 리듬을 타듯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진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 차에서 내려 머리를 매만지는 그 찰나의 순간 진호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버릴 듯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3년 동안 믿어온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겁니까? 진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짜가 다 찍혀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민석은 차마 진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화면 속 아내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리는 것을 민석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찾아온 깊은 비참함의 증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배우자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자신하시나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될 때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투명함에서 나옵니다. 진호처럼 아내의 향수 냄새나 경쾌한 목소리 같은 사소한 변화를 포착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봅시다. 카페 안의 정적은 숨이 막힐 듯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차단된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진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평소의 그 따뜻한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민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진호는 노트북을 덮는 민석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말 그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요. 민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진호의 뒷모습이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민석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로 독보다 치명적이지만 그 독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공은 진호에게 넘어갔습니다. 평온했던 아파트 단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진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복수와 정산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수진과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인이 맞이할 파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호가 이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더 처절한 복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다음 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호가 지하 주차장에 그 검은 차문을 열었을 때 벌어진 상상 초월의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민석이 건네준 블랙박스 영상 속 잔상은 진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지하 3층의 그 음침한 구석에서 리듬을 타며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평소처럼 웃으며 운동 다녀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투명한 미소가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진호는 더 이상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신던 구두 대신 발소리가 나지 않는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허공을 딛는 듯 위태로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하 3층의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습하고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조명은 군데군데 수명이 다해 깜빡거리고 있었고 먼지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진호는 민석이 알려준 114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주차장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그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가벼운 운동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서의 단정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그녀의 눈빛은 예민하게 빛났고 걸음걸이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처럼 조급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 칠흑처럼 어두운 검은색 세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의 미등이 마치 그녀를 환영하듯 두 번 깜빡였고 문이 열리며 그녀의 몸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차 가까이에 다다르자 짙은 썬팅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차 안은 고요했기에 작은 속삭임조차 진호의 귀에는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기름진, 그러면서도 은밀한 유혹이 담긴 목소리. 뒤이어 들려온 아내의 대답은 진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남편이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서 좀 챙겨주느라 늦었어. 미안해. 자신을 챙겨주느라 늦었다는 그 위선적인 한마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 집에서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애교 섞이고 노골적이며 낯설었습니다. 그 사람 눈치챈 거 아니지? 요즘 분위기 이상하다며. 남자의 물음에 수지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 미련하고 둔해서 그런 거 몰라. 오늘도 그냥 운동하러 가는 줄 알고 바보처럼 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내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미련하고 둔한 바보. 지난 수년간 자신이 쌓아온 헌신과 사랑이 단 한마디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차체는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의 정적 속에서 그 기묘한 움직임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을 미어스키 향수 냄새와 역겨운 땀 냄새가 차 밖으로까지 새어나오는 듯한 환각의 진호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흔들리는 차체와 함께 안에서 흘러나오는 간드러진 숨소리가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둔한 바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설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진호 역시 아내를 위해 미세먼지 걱정을 하고 그녀의 건강 루틴을 존중했던 다정한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 이게 당신이 말하던 운동이었나? 이 무거운 죄책감을 몸으로 덜어내고 있었던 건가? 진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비참한 연극을 끝내야 한다는 명확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녹화 중인 휴대폰을 왼손에 고쳐 쥐고 오른손을 천천히 차문으로 가져갔습니다. 차문에 닿은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낯선 신음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매캐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지금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는 바보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수진아. 진호는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경고했던 배신의 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좁은 뒷좌석에서 엉겨 붙어있던 두 형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얇은 바람막이를 찾아 허우적거렸습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왜 여기 있어? 수지는 경련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은 오히려 진호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몸을 돌려 뒷좌석으로 넘어오려던 남자는 진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진호보다 몇 살은 젊어 보이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됨은 지금 이 순간 비겁한 당혹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기에 급급했습니다. 진호는 왼손에 든 휴대폰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액정 화면 속에는 불이 켜진 실내등 아래 드러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매일 밤 나가는 게 스트레스라고 했지. 이 죄책감 때문에 몸이 그렇게 무거웠던 모양이네. 진호의 냉소적인 말투에 수지는 비로소 사태를 파악한 듯 차 바닥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정말 그냥 잠깐 실수였어. 내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이거 치워줘. 응? 수지는 울먹이며 진호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거부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둔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다는 그 친절한 설명이면 충분해. 내 귀로 다 들었으니까. 운전석의 남자가 그제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로 하시죠. 저희가 큰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이렇게 찍으시면 곤란합니다. 남자의 뻔뻔한 태도에 진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1000배는 더 곤란한 것 같은데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본인 앞날 걱정부터 하는 건가? 이름이 뭐야? 이 차는 본인 차 맞나? 남자는 진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챙기기는커녕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얼굴이 찍히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이 수진의 처지와 겹쳐 보이며 진호는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차 안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뒷좌석에 굴러다니는 생수병, 수진이 집에서 챙겨온 작은 수건, 그리고 차 안을 가득 채운 그 역겨운 장미 향수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증거였고 그 모든 것이 진호의 심장에 박히는 대못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호처럼 차갑게 냉정을 유지하며 휴대폰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기록이 곧 힘입니다. 자기야,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지는 이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시멘트 바닥에 닿은 그녀의 무릎이 차가울 텐데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의 차 뒷좌석에서 구걸하는 가련하고 낯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내 세상은 이미 여기서 다 무너졌어. 당신이 운동화 끈 묶을 때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당신이 향수 뿌릴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진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의 파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3년 전 결혼식 날 수진의 손을 잡으며 평생 지켜주겠노라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맹세는 지금 이 주차장에 매연 섞인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의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아내와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뒤를 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려 했지만 진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진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상처 입었으며 이제는 혼자가 된 남자.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 한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추적자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은 내렸고 남은 것은 차가운 정산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이 블랙박스라는 차가운 렌즈에 걸려든 순간 그들의 세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배신의 현장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분류는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런 미심쩍은 신호를 포착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진호처럼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처절한 파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거짓된 관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진호가 휘두르는 법의 심판대를 직접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진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민석이 건네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적나라한 기록들은 이제 단순한 고통의 파편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상담실 소파에 앉은 진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박 변호사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선처나 타협은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을 원합니다. 박 변호사는 진호가 내민 영상을 묵묵히 시청한 뒤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진호 씨, 정말 힘드셨겠지만 이 영상들은 그야말로 스모킹건입니다. 블랙박스 기록부터 현장 급습 영상까지 유책 배우자인 아내 쪽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증거들입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이혼 소송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진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를 정교한 복수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대응의 냉정함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대신 진호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 파멸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상간남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기업의 간부로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진호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직장과 가족들에게 그의 더러운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상간남은 진호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진호 씨,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해봤자 서로 손해 아닙니까? 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세요.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뻔뻔한 제안에 진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돈으로 내 부서진 가정을 살 수 있을 것 같나? 착각하지 마. 나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몰락을 원해. 진호는 합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정식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직장에서 파렴치한 불륜남이라는 낙인이 찍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외제차와 사회적 지위는 단 한 번의 주차장 운동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가정에서도 비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내 수진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던 그녀는 진호가 흔들리지 않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호의 평소 무관심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적반하장격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분할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진호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자금까지 공동 재산이라 우기며 악착같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밤마다 운동을 핑계로 지하 3층에서 무엇을 했는지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더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겁니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수진이 상간남의 차에 올라타는 날짜별 기록과 그 안에서의 소리가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진의 외로움이라는 핑계는 철저한 계획성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인물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상간남의 부인이었습니다. 진호로부터 미리 모든 증거를 넘겨받았던 그녀는 상간남과 수진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돕기 위해 상간남이 수진에게 보냈던 값비싼 선물 목록과 호텔 결제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두 배신자는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하게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가 저 여자가 먼저 꼬드겼다라고 발뺌하는 모습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고 판사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피고 수진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으며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반복적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진호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진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그녀의 기여도는 처참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상간남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법정 최고 수준인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수진의 어깨는 눈에 띄게 초라해졌습니다. 한때 네이비 레깅스를 입고 생기 넘치게 주차장을 누비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미 향수 대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낙인과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변두리의 낡은 원룸으로 쫓기듯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현재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화려하게 외출하던 그녀가 이제는 밤새도록 차가운 편의점 매대를 지키는 처지가 된 것이죠. 반면 진호는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그의 망가진 3년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결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신은 달콤한 순간을 선물할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독보다 쓰디습니다. 비밀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진호처럼 냉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특히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법적 대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인과응보라고 남겨주시고 진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밤마다 수상한 운동을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호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았는지 그 감동적인 후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확인하세요. 폭풍 같은 소송이 끝난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칠흑 같았던 지하 주차장의 기억은 이제 법원의 판결문과 함께 과거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진호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 수진이 거짓으로 운동을 간다며 나섰던 그 불투명한 밤과는 전혀 다른 투명하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를 깨끗하게 씻어내립니다. 진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대신 산등성이를 오르며 정직한 땀을 흘리고 스스로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은 진짜 운동이자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진호는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을 덮고 있을지,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이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달콤한 거짓 속에 머무는 것보다 뼈를 깎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때 행복했던 시절의 잔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가시가 하나씩 뽑혀나가는 기분입니다. 진호는 이제 과거의 남편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디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반면 배신의 대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때 화려한 레깅스를 입고 머스크 향기를 풍기던 수지는 이제 곰팡이 핀 변두리 원룸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현재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취샘합니다. 어느 비 내리는 날 퇴근길에 우연히 예전 살던 아파트를 지나치게 된 수지는 걸음을 멈춥니다. 자신이 가졌던 온전한 가정, 다정했던 남편,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주인을 맞이한 채 멀리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버린 것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였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배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순간의 욕망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평생을 쌓아온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륜과 배신에는 항상 특유의 냄새가 나고 그 냄새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직한 관계만이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두운 사각지대로 향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완벽할 거라 믿고 있나요? 그 오만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진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경종이자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길고도 처절했던 인과응보의 기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의 새로운 삶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싶다면 좋아요를,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진실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힘,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